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야.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입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 공기업. 네. 우리 이멘토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83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천연가스를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또 기업의 이념으로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기업의 경우 채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지방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채용도 있고요. 혜원 학생의 경우에는 좀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그 합동 채용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번에 합동 채용이 시작되면서 그런 공기업의 높은 경쟁률을 낮출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 확대가 된 건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무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관심도, 경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를 잘했어요? 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이 직무에 적합하게 했어요? 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취준생들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서류 합격 인원을 늘려 좀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좀 필기 시험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진행하면서 자소서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직무에 맞는 그런 질문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큰 관문인 필기 시험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멘토님? 네, 맞아요. 일단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어쨌든 네.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 이후에는 면접을 보죠. 근데 자기소개서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서는 다뤄지기 때문에 소홀하게 또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회계직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회계하면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네. 아무래도 굉장히 꼼꼼해야 할 것 같고요. 숫자 우리 공 하나 잘못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또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보, 또 세상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독서, 스토쿠입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부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3.83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790점입니다. 네, 많은 취준생들의 프로필이 뭐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뭐 대내 활동이나 경력 쌓기가 힘든 현실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지방이라면 네. 수도권이랑 달리 좀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가 적은 게 좀 사실인데요. 네, 우리 혜연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인상적인 부분 있나요? 네, 저는 그래도 이 지원자의 전공이 회계학과고 학점도 높은 편이어서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경우 프로필을 쓰는 게 적기 때문에 자세히 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눈여겨볼 프로필이 없다는 게 좀 눈여겨져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같은 직무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은 네. 소위 얘기하는 어마무시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한 건지 아무튼 약간의 불리함을 안고 출발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멘토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왜 대외 활동 중에서도요, 인턴 경험 같은 거는 가산점을 주는 공기업들이 또 이게 있어요, 네. 보면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는 걸 봐서 저도 조금 궁금하고요. 일단은 우리 혜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관련 전공이다. 딱 요 한 부분 딱 보이네요. 네. 스토크를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특기일 수도 있어요. 특기가 스토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1번 코가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입사 후 목표 및 포부를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과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 또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술 능력.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 및 기술 경험들이 코가스의 지원 분야 내의 업무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학업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코가스 인재상. 코가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두 번째,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세 가지 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이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우리 혜연 학생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네, 저는 3번에 기술 능력을 서술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오늘 지원자 같은 상황에서도 좀 구체적인 경력이나 인턴 경험이 없다면 쓰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혜연 학생이 어렵다고 답한 3번 질문을 포함해서 이 각각의 네. 질문에 답할 경우 중점을 둬야 할 건 뭘까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죠. 일단 공기업 중에 회계직은 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가스공사인지 네. 그리고 그 기업 더 나아가서 산업 지원 동기에 대한 성의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2번은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네. 근데 의사소통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니까 나는 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한다, 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등의 먼저 결론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기술 능력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바로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한 수업 내용이나 교육 내용 아니면은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의 대외 활동 내용이 좀 우선적으로 배치돼서 연관성을 좀 입증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역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어떤 방식의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스타의 A, 액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인재상은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 다 좀 비슷비슷하니까 너무 이 가스공사의 인재상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본인의 가치관이 잘 담기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이 있으면요? 네, 저도 지금 안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까딱 잘못하면 문제 해결인 것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항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니까 각각 다른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NCS를 보면은 직업기초 역량이라고 해서 각각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대한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강국의 꿈,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소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네.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일반적이어서 매력적이지 않고요. 네. 좀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저는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그러면- 좋은 것만 있으면 또 방송이 안 되니까. 네,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 강국의 꿈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어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되는 그날을 위한 회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거시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던 중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제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사건 중 석유 파동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중에 발생하였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서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가스공사가 미래의 자원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가스공사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개발만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 유지하며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관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경영으로 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곳이 회계의 직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수업을 소재로 해서 지원 동기를 적으셨는데요. 우리 혜연 학생은 답변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저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 네. 그중 회사 지원 동기는 연관성 부분에 성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문단의 그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한국가스공사가 미래의 자원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진 의미를 좀 설명을 잘 한 것 같고요. 네. 또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그럼 회사의 대내외 발전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부터 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잘 매끄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잘 썼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합격 주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잘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예. 키워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키워드 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그라미를 친 키워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을 이 학생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합격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멘토님께서는 저도 역시 합격 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혜연 학생만 불합격인 거죠? 어떻게 다시 보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 또 제가 각스공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저희 방송이 네. 뭔가 이 스펙이랑 상관없이 글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신기합니다.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서야 좌우가 보인다.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좀 재밌어요. 네. 저는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서야 좌우가 보인다.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타협 가능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전략론 강의의 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개인 리포트, 조별 리포트, PPT를 활용한 발표까지 3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조장에게는 개별 리포트를 제외해주고 조장은 조별 리포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를 위한 PPT 준비에 대해 조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개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조별 리포트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개별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조장 혼자 PPT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PPT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그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른 조원이 함께 돕자는 주장으로 대립했습니다. 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저는 내용을 주제별로 조원 수대로 나누어 조원 모두가 부담하되 통일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조장이 하나의 양식으로 수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의견을 수용했고 조원들의 불만 없이 과제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민영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내용 읽어보시면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쓰여진 내용들 중에서 그 단어들을 좀 보면 타협, 합의점, 결속력 이러한 단어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역량을 물어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아니에요. 네. 좀 문제라도 조금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좀 이번 문제를 조금 보면은요.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러니까 방법, 의사 발언, 실제 우리가 정말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기를 원했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읽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불합격이죠, 뭐. 원하는 답변이 전혀 아니에요. 네. 예, 저도 불합격입니다. 네. 읽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간결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첫 문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의 중간이나 끝부분이라도 지나치게 긴 문장은 읽는 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참 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문장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목표의식과 노력이 확고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나누고요. 진정으로와 같은 수식어는 가능한 빼면 문장은 더 간결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중복되는 단어나 구절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인재상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보다 나은 내일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역량이 아닌 앞으로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이 또 좀 아쉬운 게 지금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기업에 인재상이 있어요. 그 인재상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재상이 얘기되는 게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믿고 협력하고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저 같으면은 요령이 있다면은 여기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홈페이지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 성이라도 있었는지. 근데 그런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다른 회사에 똑같이 지원해도 될 법한 그러한 인재상의 소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보다 나은 내일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회계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관련 지식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실무 경험을 쌓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하기보다 다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던 저는 목표의식이 없으니 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력 없는 도전의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런 일을 할 때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수험 생활을 통해 그 이전의 저와는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저는 앞서 필요한 요소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를 보며 느끼는 즐거움은 힘든 수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잘 알기에 저는 늘 오늘보다 앞서 나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뒤에 내용만 보면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네. 네. 화이팅. 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자기 분야에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네. 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우리 혜연 학생은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어떤 인재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성격이나 가치관과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의 경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안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이 글의 그 소재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인재상인데요. 네. 본인이 공인회계사 준비 과정에 대해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를 공부한다는 목적이 뭐 내가 회계 지식을 넓게 함양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좀 일반적이고요. 즉 내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사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회계법인 들어가서 나중엔 자기 사업하겠다는 뜻으로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적정성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건가의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한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1차 합격은 한 건지 최종 합격은 한 건지 그 결과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늘 발전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느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쓰고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소통 방법을 제시하면서 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멘토님의 세 가지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학교를 통해 팀의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해외 학술 탐방을 위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팀을 꾸렸습니다. 모든 과정의 역할을 나눠 진행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자의 기대치가 달라 갈등이 잦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구성하던 중 토마토 타이어에 대한 추가 논문을 더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추가적으로 넣으려는 논문은 팀의 아이디어 논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넣으려는 사람은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료를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팀의 결속력마저 악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칭찬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칭찬학교는 매주 회의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칭찬할 점을 발표하고 편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도 칭찬한 점을 찾아 직접 읽어주자 쌓여왔던 불만이 점차 누그러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강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역할을 수정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칭찬학교는 구성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과정의 갈등을 소재로 했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이민영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우리 이번 항목을 조금 보면은 갈등을 중재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네. 제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은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칭찬학교를 통해 팀의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를 먼저 명시해 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학생이 지금 의사소통 능력으로 본 것 같아요. 소통 능력 중에서는 네. 왜 좋은 말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고 또 저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이런 주제가 이런 소제목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온 것. 제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넘들 안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밑으로 제가 쭉 내려가서 보니까 칭찬학교를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소통 방법일까? 이게 과연 소통 능력일까? 요거는 조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인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정말 말로 얘기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그 방법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공기업은 진짜 완벽한 블라인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지방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제 한 학생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 합격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꿈도 못 꿀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냐면 직무 역량을 받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실제 공기업들의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냐? 소위 얘기하는 올드루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자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을 더욱더 검증하시고 더욱더 쌓으셔야 할 겁니다. 네. 네, 그 직무 역량과 직무 능력은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네, 공기업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착실히 성실히 열심히 한 분에게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점수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